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3일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그 단독명의로 취득한 재산, 뭐 그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이제 이제 이혼하는 마당에 재산 분할할 때는 아주 극렬하게 싸웁니다. 예, 합의가 되면 뭐 좋게 끝나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판례는 A가 의사입니다. 남편이 의사고, 그 다음에 여자는 이제 전업주부예요. 그래서 이제 1991년경에 이제 결혼을 했고, 이제 처음에 신혼집을 마련할 때 이제 아내 B의 부모님들이 전세 보증금을 이제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살다가 이제 한 4년 혼인기간 4년쯤 접어들었을 때 아파트를 하나 매수를 하는데, 그거를 남편 A 명의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A가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해서 이제 B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집도 아파트를 이제 매도한 대금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살 집을 구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경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병원을 또 개업해야 되잖아요. 뭐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A하고 B하고 이제 다툼이 심해졌고, 이제 불화가 생겨서 이제 별거 생활을 하다가 2023년에 작년에 이제 그 이혼 청구를 하고 재산분할 청구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1심은 뭐 이혼이야 뭐 양쪽 다 좀 불화가 생겼으니까 이혼은 받아들여주고, A가 의사로서 경제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A가 40%, 그 다음에 아내 B가 60% 이렇게 인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재산분할 비율이 적다고 이제 항소를 한 거죠. 항소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항소심에서는 남편 A가 30%, 그 다음에 아내 B가 70% 이렇게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A하고 B하고는 이제 더 이상 대법원에 상고를 안 해서 2심으로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심 판단이 이제 최종 판단이니까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A가 의사로서 소득 활동을 했죠. 그리고 B는 가사하고 그다음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부부 AB 부부가 결혼할 때 그 신혼집 전세 보증금을 B의 부모님들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시드가 돼가지고 이제 아파트 살 때 전세 보증금이 매매 대금으로 충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할 당시에 그 이제 A 집보다는 B 집, 아내 집이 더 잘 살았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고려 요소로 삼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B가 부모님하고 이제 작은 삼촌한테서 주식을 증여를 받아요. 증여를 받는데, 요게 그러면은 이제 잘 돼가지고 이제 주식 배당금이 과연 재산분할 대상이냐, 이제 요게 이제 쟁점이 된 거죠.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B 부모가 처음부터 지급했던 전세 보증금이 매매 대금으로 사용됐다고 보여지니까 그 부분도 이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항소심에서는 A가 이제 혼인기간 중에 경제적 활동을 다 했잖아요. 의사로서. B는 전업주부로 가사하고 양육을 분담했단 말입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지금 B가 이제 보유한 그럼 주식은 이제 매각하면 주식 매매 대금이 들어오는 거지만, 보유하고 있으면은 배당금을 주잖아요. 그 배당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형평에 맞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편 A가 벌어다 준 소득의 대부분을 이제 아내 B가 관리를 해왔겠죠. 해하면서 이 주식 가치가 감소되는 걸 방지를 한 거죠. 방지를 했고, 또 주식 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남편 A의 소득이 그 주식 수의 증가나 배당금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죠. 원칙적으로는 부부 별산제예요. 별산제고, 혼인 중에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 고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그 사람 겁니다. 부부 중 일방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산의 형성, 유지, 가치 감소 방지 이런 거를 따져서 명의자가 아닌 부부 일방, 상대방이 명의자인 일방에게 그 기여도를 주장해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대법원 확고한 판례입니다. 이제 그거에 기초해가지고 이제 혼인 기간에 이제 신혼집, 그 다음에 주식 수가 줄지 않고 늘어난 거, 배당금 지급받는 거 이런 거에 이제 A의 기여가 있고, B도 역시 당연히 B는 B의 부모님 처가로부터 처음에 신혼집이 마련된 거니까, 당연히 B의 그 기여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걸 따져가지고, 이제 재산 분할 비율은 남편 A가 30%, 그 다음에 아내 B가 70%.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B 부모가 전적으로 지급해 준 도와준 거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부모님이나 삼촌 이런 사람들한테서 증여를 받은 거니까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닌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재산의 가치 유지, 향상, 가치 감소 방지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아까 누가 소득 활동을 하냐, 누가 가사 양육 부담을 하느냐, 누가 재산 관리를 하느냐 이런 것들 따져서 부부 별산제 원칙 하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일방의 명의로 된 고유재산,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사정들, 말씀드린 사정들을 참작해가지고 재산 분할할 때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게 형평에 맞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혼인 기간 중에 혼인 전이나 혼인 기간 중이나 뭐 일방 명의로 된 재산은 원래 그 사람 거예요. 건데 이제 원칙적으로 그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거죠. 혼인 기간 중에 뭐 상속 증여 받았다. 그러면 상대 배우자가 뭐 역할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기여도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여도를 인정할 만한 사정, 소득관리, 재산관리, 그 다음에 가치 향상, 가치 감소 방지, 뭐 이런 것들, 유지도 돼요.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참작해서, 혼인기간 중에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고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여도를 산정을 해서 분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소개시켜드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법은 원칙을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사항을 이제 기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하면은 판단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방명의로 부부 중 일방명의로 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포함된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